이 발효식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건강에 특히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엄청난,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었을 때 발효 음식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제1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칼슘이 제일 많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금치에 칼슘이 제일 많은 걸로. 되게 야채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견과류에도 제법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대장암이 칼슘이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은 칼슘이 있는 식품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이 되게 특히 여성암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골다공증이 잘 오거든요. 이제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칼슘 보충을 칼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충제로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장 장애가 잘 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때 칼슘을 끌고 들어갑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이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D가 아주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방법, 약으로도 주사로도 그다음에 음식으로도 뭐 기능식품으로도 종합적으로 다 먹으라 하거든요.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칼슘원으로서는 우리가 비타민 D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은 논문들이 보면 대장암을 칼슘이 억제하는 게 많은데 그 외에는 칼슘이 그렇게까지 많이 역할을 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칼슘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개 이제 골다공증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이제 발효, 우리 좋은 유익균들이 음식을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그 발효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 기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식 문화에는 발효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먹었을 때 발효 음식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제1번으로 보는 게 뭐예요? 김치잖아요. 김치가 가장 제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발효. 그래서 이 발효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채식이 가지고 있는 발효는 기본 개념이 쪼개는 겁니다. 잘게 썰어주는 개념이에요.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엉겨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발효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치를 경우에 배추도 채소잖아요. 이것도 발효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있겠지만, 김치는 단순히 김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양념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효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다양한 성분들을 할 수가 있어서 김치가 제1번이고, 우리가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된장이잖아요. 된장. 그리고 뭐 청국장. 그리고 뭐 낫또. 근데 저는 이제 낫또하고 청국장하고를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이 낫또는 콩을 가지고 낫또균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고 균주를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청국장에는 다양한 균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가 좋으냐 청국장이 좋으냐?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봐요. 왜? 우리 미생물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단일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아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단일균이 우리 몸 안에서 예전에는 이게 유산균으로 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중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들을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균주가 좋으냐 가지고 균주가 얼마만큼 많으냐, 다양성 개념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낫또균은 단일균이에요. 청국장은 다양성한 수십 가지의
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면역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콩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숙성시키는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 다 발효해요. 우리 기능식품에 뭐 홍삼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음식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시켜갖고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발효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건강에 특히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엄청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음식보다도 발효식으로 했을 경우에 더 도움은 훨씬 많이 됩니다. 이제 김치 속에서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익히면 미생물들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치찌개는 아무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김치 상태에 있을 때 발효를 통해서 많은 부산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산물들은 그 김치찌개 속에 우러져 나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균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균도 우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산균 제제 중에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생균, 그리고 파라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게 사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균을 먹어요. 그런데 사균을 먹으면서 우리가 유산균 개념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죽은 균이 들어가서 무슨 효과를 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균을 먹으면 우리 사균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유익균 사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생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치찌개를 했을 경우에 그 균은 죽어요. 죽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장에서는 생균을, 유익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김치찌개도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사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생균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히 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경우에는 생균이 들어있는 부분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유익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 특히 그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항암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호중구 같은 게 세균을 감당하는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유익균이라 하더라도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균에 대한 우려는 좀씩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균이 됐을 때는 그런 우려가 없이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유산균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굳이 가해를 그 균이 죽는 것 때문에 나중에 넣는 것은 어쨌든 균은 죽으면 그 순간에 죽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있어야만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